그런데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한 종목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이 시작되는 마인즈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정보입니다. 마인즈랩은 11월 11일 목요일 청약을 시작해서 11월 12일 금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마인즈랩은 RBW와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인즈랩의 청약 시간은 1일차와 2일차 모두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환불 및 상장 일정을 알아보면 환불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1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마인즈랩은 RBW와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지만 다행히 상장 날짜는 다른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인즈랩의 상장일은 1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즈랩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26,000원에서 30,000원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통해 확정된 공모가액은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인 30,000원입니다. 주당 평가가액 대비 22.47% 할인된 금액입니다. 마인즈랩의 수요 예측에 모두 302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경쟁률은 197.5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쟁률은 수요 예측 최고 한도였던 45만 3천 주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는 36만 2,674주입니다. 따라서 실제 배정된 주식수를 기반으로 기관 투자자 경쟁률을 구하면 246.75대 1이 됩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 246.75대 1은 올해 평균 경쟁률인 1236.36대 1에 비해 너무나도 낮은 수치입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의 경쟁률과 비교하면 마인즈랩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크래프톤보다 아주 조금 높고 HPO보다 아주 조금 낮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을 197.5대 1로 비교하면 다이옵트로보다도 낮은 경쟁률이 됩니다. 마인즈랩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올해 8번째 혹은 13번째로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즈랩의 수요 예측에 가장 많은 수요 예측이 몰린 곳은 밴드 상단 초과입니다. 무려 139곳이 몰렸고 상단도 113곳이 됩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나타나면 상단 초과가 절반에 가까운 48.94%를 차지하고 있고 상단이 39.79%입니다. 상단 이상이 88.73%입니다. 하지만 하단 미만도 8.1%나 되고 하단도 2.82%가 됩니다. 수요 예측 분포가 압도적으로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은 높지 않았지만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이 상단으로 신청을 하면서 공모가가 밴드 상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 수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즈랩의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은 건수 기준 12.91%이고 수량 기준 19.74%입니다. 투자 설명서상에는 건수와 수량이 반대로 나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 수치가 건수 기준보다 수량 기준이 높은 이유는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투자자들이 대부분 풀청약인 45만 3천 주를 청약했기 때문입니다. 마인즈랩을 좋게 본 기관 투자자들은 풀청약에 의무보유 확약까지 신청하였습니다. 마인즈랩의 수량 기준 의무보유 확약은 올해 평균 의무보유 확약 수치보다 3% 이상 높습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과 결과를 비교해보면 마인즈랩은 아주스틸보다 의무보유 확약이 높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해 진행된 청약 중 26번째로 높은 의무보유 확약을 기록하였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기간별 수치를 살펴보면 15일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없고 1개월과 6개월이 2.53%, 3개월이 가장 많은 14.68%를 차지하였습니다. 마인즈랩을 좋게 본 투자자들은 의무보유 확약 기간도 길게 신청하였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 신청의 좌표로 나타내면 마인즈랩은 경쟁률은 높지 않지만 의무보유 확약은 평균보다 높습니다. 마인즈랩처럼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이 낮은 청약들은 올해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 자체로만 본다면 마인즈랩은 20% 정도의 시초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청약 기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 우리사주조합은 15%의 주식을 배정받았고 일반 청약자가 25%, 기관 투자자가 60%의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전체 공모 규모가 크지 않아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규모는 45억 원입니다. 청약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27억 원 규모의 우리사주는 이를 직원 수로 나누면 1인당 약 1,800만 원 규모가 됩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 실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배정 주식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증권사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 70%의 주식을 배정받았고 하나금융투자에 30%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없고 청약일 전일인 11월 10일까지 개설 계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등급 100%의 경우 4,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4,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6천만 원입니다. 청약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청약 한도도 매우 작은 편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습니다. 청약 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그룹은 2,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2,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3천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15만 원입니다. 균등 배정 방법을 살펴보면 이전 NH투자증권으로 진행되었던 지오 엘리먼트의 배정 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오 엘리먼트는 균등 방식이 50%로 고정되었습니다. 이번 마인즈랩 청약도 50%로 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은 구주 매출 없이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으로 100% 진행됩니다. 공모를 통해 회사에 입금되는 자금은 176억 원입니다.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연구개발과 서버 확충에 사용됩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즈랩의 공모가는 3만 원이고 상장 시가총액은 1,519억 원입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공모 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보다 많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44.88%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682억 원입니다. 만약 의무보유 확약이 평균 정도로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41%로 낮아지고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금액은 623억 원이 됩니다. 올해 상장 종목과 유통 물량을 비교하면 의무보유 확약 배정 내역에 따라 핑거와 CNC 인터내셔널 사이의 유통 물량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의 지분이 매우 많은 77.4%를 차지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15.96%, 일반 청약자가 6.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주체별 유통 금액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528억 원, 일반 청약자가 45억 원, 기관 투자자가 109억 원입니다. 공모 주주 물량은 154억 원밖에 되지 않지만 기존 주주 물량이 이보다 훨씬 많은 528억 원입니다. 마인즈랩의 상장일 주가는 기존 주주에게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상장 후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주식 매수 선택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 중 바로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가 6만 5천 주입니다. 행사 가격이 공모가인 3만 원보다 매우 낮습니다. 다만 전환할 수 있는 수량은 공모가 기준 약 19.5억 원이기에 시가총액에 비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마인즈랩에는 전환 상한 우선주가 있습니다. 전환 상한 우선주는 모두 98만 300주이고 우선주 한 주당 보통주 한 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해당 우선주는 상장 후 3일 내에 보통주로 전환될 예정이기에 상장하고 주식수가 98만 300주가 늘어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가 기준 294억 원이나 되고 2년 전 취득가액이 17,647원입니다. 공모가 3만 원에 비해 40%가량 저렴한 상황입니다. 다만 전환된 후 바로 팔 수는 없고 1개월 보호 예수가 걸려 있습니다. 올해 추가로 유통 가능한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후 1개월 보호 예수가 해제되는 기존 주주 물량은 31만 4,370주입니다. 여기에 앞에서 소개한 우선주 98만 300주가 매각 가능해집니다. 이 둘을 더하면 상장 예정 전체 주식수의 4분의 1이 넘는 25.56%입니다. 상장 후 1개월 후에 대규모 주식이 유통되는 점은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인즈랩의 회사 개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즈랩은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AICC는 고객과 소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주요 고객으로 북미 삼성전자와 현대해상 음성봇, 하나은행, 뱅킹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가시면 인공인간 고객 상담원 서비스를 바로 구매하여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99,000원입니다. 실제로 영상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인공인간 아나운서는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모델에 따라 다른데 정소라 인공인간 아나운서는 50만원, 유승민 인공인간 아나운서는 80만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왜 발생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인즈랩은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을 이용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공인간 혹은 AI 휴먼이라고 불리우는 마인즈랩의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마인즈랩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있는 샘플입니다. AI 알아.
제1장 AI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코로나19의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가 되면서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 이 활용이 서비스는 두각을 나타내고 여러분들이 있다. 글을 쓰면 인공지능 기업들은 코로나에 해당 대항하여 영상에 적절한 대응 그 가치가 인공인간이 더욱 주목받고 그대로 있다. 말을 하고 발음을 현대 하는 의학 듯한 체계와 서비스입니다. 맞물리는 신기술 도입과 고도화 아직까지 완전 매끄럽진 않지만 목소리와 입은 잘 맞습니다. 해당 기술의 핵심 기술은 웨이브 투 립과 하이파이 겐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얘기라 간단하게 핵심만 이야기하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개발한 하이파이 겐을 이용해 글자를 음성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개발되어 공개된 기술인 웨이브 투 립을 이용하여 음성에 맞는 입술을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인공인간에 적용된 핵심 기술은 자체 기술은 아니지만 공개된 기술을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변형하고 전처리와 후처리 관련 기술을 꽤 많이 적용한 것 같습니다. 마인즈랩은 기존 연구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목소리를 다른 목소리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자체 모델을 개발하여 학회에 발표하고 해당 기술을 공개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익성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 반기까지의 매출을 살펴보면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았고 올해는 반기임을 감안해도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적자는 지속되고 있고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인즈랩은 현재 수익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 2023년 추정순이익을 사용하였습니다. 2023년 추정순이익은 112억 원입니다. 마인즈랩은 지난 4년 동안 수익이 크게 늘지 못했습니다. 2020년도 매출액이 113억 원입니다. 2020년 11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불과 2년 뒤인 2023년에는 매출이 328억이 되고 순이익이 112억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17년부터의 수익성 지표와 2023년까지의 예상 지표를 모아보면 마인즈랩은 2021년까지 매출이 정체되고 적자는 지속되고 있었지만 상장한 이후에는 매출이 2배씩 늘어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상장하는 많은 기업들이 상장 전에는 매출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상장 후에는 늘어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인즈랩의 이러한 추정에는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투자 설명서에서 밝힌 매출 증대의 근거 중 하나는 AI 휴먼을 활용한 신한은행과의 프로젝트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용 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마인즈랩의 인공인간을 활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반갑습니다. 신한은행입니다. 이렇게 인공인간을 활용하여 지점에 해당 장비를 놓고 활용한다는 것이 신한은행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마인즈랩과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삼성전자의 인공인간인 네온과 협업 중이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네온도 짧게 살펴보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좋은 친구 신한은행입니다. 마인즈랩과 방문해 유사한 주셔서 대단히 서비스이고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서비스를 말씀해 주시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 여러 언론 보도를 참고하면 원래 초기 계약 및 개발은 삼성전자와 진행이 되었는데 상용화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자 신한은행은 마인즈랩과 제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프로젝트는 파기가 되고 마인즈랩으로 완전 파트너가 교체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마인즈랩과의 관계가 일시적인 관계이고 삼성전자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추정 매출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인즈랩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즈랩처럼 의무보유 가격은 조금 높은 편이지만 경쟁률이 낮은 경우 상승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한 종목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경쟁률이 높지 않거나 의무보유 가격이 좋지 않음에도 공모가를 희망 공모가액 밴드 최상단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다만 엠로는 공모가가 최상단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상장일에 상승을 안 바 있습니다. 엠로는 코넥스 이전 종목으로 기준가 산정 등에 의한 공식에 따라 공모가보다 높게 시작하던 환경이었고 시초가 하한가를 기록해야만 공모가보다 50원이 낮은 특수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수혜측 결과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데 최상단으로 결정되는 청약들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마인즈랩도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액 밴드 최상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항상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인즈랩은 단독 상장이라는 매우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장일 유통 물량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관 투자자 수요 측 결과가 좋지 않기에 상장일 매수 주체는 개인 투자자가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통 물량 600억 원대의 상장일 성적을 살펴보면 CNC 인터내셔널, 샘CNS, S&D, 지니너스가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하였습니다. 유통 물량이 그리 만만한 편은 아닙니다.
여기에 기존 주주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의 매도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니너스의 경우 상장일 기존 주주가 매각할 수 있는 지분을 전량 매각하였고 그에 따라 매우 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인즈랩도 기존 주주가 매각한다면 상장일 성적은 좋기 어렵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는 경쟁률이 매우 낮은 편이지만 일부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무 보유 확약 신청으로 의무 보유 확약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2023년에는 큰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미래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공모 규모가 시가총액에 비해 매우 적고 기존 주주가 매우 많은 상장입니다. 이번 공모는 신규 주주를 위한 상장이라기보다 기존 주주를 위한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청약으로 진행되는 RBW는 수요 예측 결과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마인즈랩은 RBW에 비해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을 경우 조금만 올라도 수익이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리스크가 있고 상장에 수익이 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단독 상장의 장점과 기존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매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시는 분들만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금을 지키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가 많아 보이니 의외의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